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여러분들은 가격을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지역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팔람까오 역세권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전에 팔람까오 역세권에 있는 콘도를 마지막으로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제곱미터당 가격이 유닛마다 조금 다른데 13만 밭 후반에서 14만 밭 극초반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들으면 그 콘도 전체 가격으로 계속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태국은 유닛이 가격이 다 달라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유닛마다 외국인 쿼터와 태국인 쿼터의 가격 차이도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유닛들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지역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가격 안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다른 조건들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의 가격은 다른 부분이 문제가 없을 때를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해서 다른 요소가 전부 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4년 전에 그 가격으로 팔 때 팔았던 콘도의 위치들은 동서남북면에서 가장 조망이 잘 나오고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꼭대기층에서 10층 아래로만 있습니다. 콘도 내에서는 가장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유닛을 골라서 투자를 시켰고 그 투자된 가격이 13만 밭 후반에서 14만 밭 극초반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되는 콘도들 또 그 콘도를 제가 판매하고 나서 이후에 분양돼서 지금 완성돼 가는 콘도들 이런 콘도들이 전부 다 가격이 그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는 16만 5천 밭 제곱미터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전부 다 제곱미터당입니다. 16만 5천 밭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전체 가격이 아니고 유닛을 정말 좋은 걸 골랐을 때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16만 5천 밭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건 그 가격에 맞는 정말 좋은 유닛을 가진 콘도가 없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다른 부분을 다 무시해도 이 가격으로도 좋은 위치에 있는 유닛은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는 16만 5천 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제 경고를 듣지 않고 사람들이 여기 좋다 하니까 만약에 여기서 어떤 콘도를 거래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최소한 18만 밭은 넘으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가 14만 밭 정도에 팔았는데 그보다 더 낮게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팔았던 콘도의 그 유닛들이 가장 좋은 유닛들인데 지금 나오는 콘도들이 그 콘도의 조망보다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위치상. 그러면 지금 나오는 콘도들의 가격이 만약에 18만 밭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더 비싼 유닛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이 더 비싼 유닛들을 만약에 사게 되면 손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 가격이 마냥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지역보다 훨씬 더 가격이 좋았던 지역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도 훨씬 더 높이 평가받고 있는 지역에 거의 근접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뚫어버릴 수가 없어요. 방콕이 그렇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금 꼭대기이고 이 지역은 거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듯이 그 가격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전부 다 옳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판콕 지겨우니까 우리 파타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타야에서도 .tn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tn에 요즘 분양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즘 분양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 필지들, 해변가에 있는 도로변과 그 다음에 있는 도로변 사이에 있는 필지, 요 필지가 가장 좋겠죠.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tn 세컨드 로드 바로 붙어 있는 필지들 있죠. 여기도 지금 콘도들이 많이 이미 들어가고 분양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어느 필지가 더 좋겠습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서 여기에 필지에 콘도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요 앞에는 지금 비어져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고층 콘도가 들어가면 당장은 잘 보이겠죠. 그런데 이 필지들이 지금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필지들에 건물이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 분양만 해버려도 여기는 굉장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지적으로 보면 앞필지가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쪽 필지와 이쪽 필지는 모양이 다르죠. 이쪽 필지는 이렇게 길쭉한 전형적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콘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길쭉하게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코파카바나 비치 좀티엔입니다. 보시면 앞에서 뒤끝까지 전부 다 사용해서 지금 콘도를 지어놨죠. 자, 그런데 어떻게 지어놨습니까? 길쭉하게 지어놨죠. 이게 정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면 측면에 있는 유닛들은 측면에 있는 바다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놨냐면 자세히 보면 발코니를 다 꺾어놨습니다. 튀어나오게 꺾어놨죠. 그래서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앞쪽에는 정면으로 올라가는 유닛들이 있겠죠. 요거는 가격이 더 비싸겠죠. 자, 그런데 이게 애초부터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으면 훨씬 좋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정말 정면으로만 유닛을 만드는 콘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얘기 드린다고 한 건 가격 문제죠. 지난번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파타야에 팔만한 콘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쿠아루스 얘기하면서 아쿠아루스가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려도 파타야에 콘도를 찾으시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이미 파타야 콘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가격 왜곡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건 몇 년 동안 거래를 하면서 한 번도 분양팀이 바뀐 적이 없는 회사, 그 담당자도 그대로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정확한 정보를 줍니다. 저희들이 따로 볼 필요도 없이 정확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인 커터, 태국인 커터 가격 차이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콘도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커터와 태국인 커터 가격 차이만 따져도 13%가 납니다. 이건 평균이죠. 유닛마다 전부 다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바다가 보이는 유닛이니까 그 바다가 보이는 유닛의 고층에 있는 유닛 가격이 얼마나 되냐. 그리고 제가 이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면 여기에 콘도를 사시는 분이 없습니다. 결국은 파타야 콘도를 사러 왔지만 제가 대부분 포기시켜 버립니다. 왜 그러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20만 밭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20만 밭은 제곱미터당 20만 밭입니다. 이걸 방콕하고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 20만 밭이면요 엄청나게 비싼 돈입니다. 여러분들 파타야가 촌부리에 있는 겁니다. 촌부리에 있죠. 촌부리 인구가 공식 인구가 한 1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인구는요. 주소지 안 옮긴 사람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거 치면 200만 넘을 겁니다. 그래서 200 한 2, 30만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촌부리 전체입니다. 뭐 시라차라든지 방센이라든지 이런 데 다 쳐서 나오는 게 그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파타야
안에 인구만 우리가 따져보면 여기는 지금 좁게 하면 12만 명 나오죠. 그리고 조금 광역적으로 보면 30만 명. 그러면 실제 이 안에 있는 인구, 여기 보시면 이 시내 안에 있는 인구,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기에서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요 안에서 거주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 뭐냐? 태국인이 20만 반 넘어가는 해변가에 있는 콘도의 고층 유닛을 살 수 있느냐? 심지어 외국인인 여러분이 사는 유닛들은 가격 왜곡이 생길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격 왜곡까지 생긴 상황에서 태국 사람들하고 차이가 훨씬 많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가격으로 태국 사람들이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 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제가 방콕의 외곽 콘도 중에 최근에 중국 애들이나 미얀마 애들이 싹쓸이를 해서 로케이션도 안 좋고 콘도의 수준도 안 좋은데 두세 달 만에 외국인 쿼터가 매진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냥 무분별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태국 사람들이 이거 완성되고 얼마나 살 건지 보면요, 예측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콘도들을 안 파는 겁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가격이 싸서 사는 거고 이거는 가격이 비싼데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못된 가격으로 사면 얼마나 큰 손해를 볼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걸 이 점텐 지역에서 고층이라고 20만 바 이상 주고 사면 그걸 나중에 팔 때 가격 왜곡까지 있는 콘도로 샀다라고 하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지를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계약을 시키기 싫은 겁니다. 왜? 비싸면 제가 팔면 20만 바 이상 되면 투베드룸이면 면적이 크니까 가격 꽤 나옵니다. 그러면 커미션 많이 받아요. 저 가격이 크니까. 그런데도 제가 그분들한테 어지간하면 포기시키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보십시오. 도시 자체의 형태가. 그러면 여기에 얼마만큼 태국인들이 들어와서 이걸 다 소화해서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외국인 쿼터 다 팔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태국인은 별로 안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외국인한테 다시 팔면 안 되냐라고 하지만 콘도는 계속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수준에 가면 그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지역에 가면. 앞에 방콕 팔랑가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정체돼 버리잖아요. 근데 분양은 해.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뭐 환율 낮았을 때는 그분들 왜 안 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샀으면 지금 환율 높아졌으니까 액면가가 뛴 거거든요. 원화로 따지면. 그런데 외국 애들은 한국만큼 환율이 바뀌지 않은 나라가 많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예전에 37, 38이 됐을 때 어떤 사람들 연락 와서 그때 환율 비싸다고 했습니다. 환율 변화표 안 보는 거예요. 익락 때 42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테타 터지고 꼬꼬라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구테타 터져서 꼬꼬라 박은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환율이 좀 높죠. 자, 지금 환율이 높은데 이 40이 넘은 게 달수로 따지면 꽤 오래됐어요.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조금씩 떨어져서 40 정도에서 놀다가 이번에 2일로 해가지고 다시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러면 환율이 높다고 한 1년 반 후에 콘도를 사겠다. 그래갖고 산 사람 본 적도 없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분이 그래갖고 진짜로 환율이 떨어지면 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환율이. 근데 지금 한국 경제 상황 봐서는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거 기다리다가 1년 반 뒤에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양되는 콘도의 가격이 올라있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봐요. 따라서 여러분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콘도를 사는지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